그런데 이놈의 롤은 그냥 롤 하나 만드는데 1분 만에 딱 뚝딱 만들고 썰어 나가는데 뭐 롤 하나에 뭐 9불, 10불, 뭐 12불, 13불짜리 롤도 있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 말도 안 되게 가성비가 틀린 거죠. 안녕하세요. 살많은 미국 아빠 JT입니다. 요즘 미국 상황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많은 주들이 샷다운을 했다가 다시 리오픈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나라에서 이제 경제가 안 좋다고 뭐 레스토랑이든 무슨 조그만 뭐 소상공업 하시는 분들 다 이제 가게를 열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열어놓은 상태인데,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한 200명, 300명 나오다가 이제 닫았을 때는 한 200명, 300명 나오다가 지금은 다시 한 400명, 500명으로 매일마다 그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이제 막을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트럼프 형님이 재선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계셔가지고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재선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경제를 살려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이 조 바이든이란 형님도 이제 맞상대로는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제 오바마 형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트럼프 형님하고 오바마 형님하고 붙어있는 지금 같이 경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좀 신기한 상황이긴 합니다. 요즘 미국 상황이 참 그래요. 우선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제가 미국에 와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자영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자영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자영업을 이제 식당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식당 자영업을 오픈하기 전까지 제가 어떻게 상황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식당, 실제로 지금 일식집을 운영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다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오늘도 빨래를 개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아리조나로 이민을 오는 게 결정이 됐을 때 이제 와이프가 대학원이 애리조나 쪽으로 이제 오게 돼가지고 이제 애리조나로 100% 이제 오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민을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미국에 와서 제가 막 영어를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뭐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미국에서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다수 분들이 그래서 식당이나 뭐 세탁소나 이제 좀 기본적인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민 오신 분들이. 그런데 저도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여기 와가지고 자영업을 해야겠다, 이제 자영업 중에서도 식당 자영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원래 전주에서 살다 보니까 음식을 먹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맛집도 찾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집에서 자취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음식 같은 거 이제 많이 해먹고 하다 보니까 나도 좀 배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뭐 나중에 생각하면 큰 오산이었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가는 거니까 한식당을 한번 차려봐야겠다. 한식을 내가 공부를 하고 가서 한식 일을 좀 하면서 조금 배워가지고 한식당을 차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계획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민을 오기 전에 한식 그 자격증 따는 그런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에서 그 학원을 다녀서 우선은 자격증도 따고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이론적인 것과 실전에서 뛰는 거라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뭐 몰랐죠. 그래서 그냥 자격증만 따서 가서 좀 하면 뭐 되지 않겠냐, 만만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결코 만만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장사가 잘 되는 한식집에서 일을 했어요. 하면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해서 일을 좀 배워야겠다. 일을 하면 배우면서 또 어떻게 식당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공부를 해서 내가 나중에 나도 이런 한식당을 차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한식당 와서 일을 해보니까 일도 너무 힘들고, 실제로 내가 그런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이론적인 건 좀 알더라도 실무로 뛰어보니까 저는 완전 초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도 못 받고 거의 잘리다시피 해서 나왔어요. 제가 전에 초창기 제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그런 일화들을 좀 몇 개 만들어서 올려드렸었는데 그랬습니다. 좀 슬프게도 잘리다시피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좌절을 했죠. 어떡하지? 내가 이제 처자식도 먹여 살리려고, 제 와이프랑도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한식을 자격증도 따서 와서 또 한식 일을 좀 배워서 내가 한식당을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완전 이게 다 틀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일식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생각하는 일식이라는 건 한국처럼 뭐 이렇게 이런 뭐 회나
뭐 이렇게 스시 초밥이나 이게 주가 되기보다는 이렇게 롤이 주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김밥을 많이 만들어 파는 거죠. 누드김밥을 많이 만들어 파는 거예요. 생선 이제 올리기도 하고 소스도 많이 올려가지고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당장은 내가 잡이 없고 먹고는 살아야 하는 거니까 이제 일식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의도치 않게 기술을 배우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전혀 의도치 않게 이제 일식집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일식집이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롤집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롤 만드는 거야 이제 금방금방 배우는 거잖아요. 김밥 싸는 거니까 생선 이제 몇 피스 이렇게 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김밥 누드김밥처럼 말아가지고 위에다 올려가지고 뭐 랩도 싸고 이제 썰고 이게 손님한테 내보내는 건데 거기서 이제 거기도 엄청나게 바쁜 가게였습니다. 정말 많이 만들 때는 그 롤 만드는 사람 4명이서 막 하루에 1000개씩 만들기도 했어요. 정말 장사가 많이 잘 되는 가게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게 행운이었던 게 한국에서 처음에 여기 오자마자 처음 일했던 한식당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였어가지고 애리조나 한식당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장사가 잘 됐던 가게여가지고 저의 단점도 제가 뭐가 부족한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었고 이 한식이 뭐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또 준비하는 게 힘들고 이렇게 요리하는 게 힘들구나를 제가 절실하게 느꼈죠. 그리고 가게가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은 제가 거기서 뭐 오랫동안 안 있었지만 이런 걸 많이 보고 느끼고 배웠었어요. 기본적인 것들을. 근데 이제 일식당에 와서는 거기도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가게다 보니까 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그런데 이제 저를 이제 깨닫게 한 게 그거였던 거예요. 실제로 한식당에 제가 일을 했을 때는 된장찌개를 하나 끓인다 보면 뚝배기 올려놓고 뭐 된장 넣고 뭐 넣고 물 끓여서 올리고 또 손님들한테 반찬 이제 서버들이 반찬을 내주겠지만 반찬도 내주고 또 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 된장국만 끓이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것도 만들고 하니까 된장국 다 그럼 뽀글뽀글 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고 나가면 빨리 나가면 한 15분에도 나갈 수 있지만 손님 좀 있고 아마 20분, 25분 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스시가게에서 이 롤집에서 롤을 딱 만들어 보니까 롤을 하나 딱 만드는데 나중에 이제 기술이 조금 늘어가지고 만들면 빨리 만들면 진짜 40초, 1분 안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된장국 하나 열심히 끓여가지고 15분, 20분 걸려가지고 더 걸리기도 하는 이거 끓여가지고 반찬까지 막 다 깔아하고 하나 주는데 8불, 9불 주마다 다르겠지만 애리조나에서 8불, 9불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놈의 롤은 그냥 롤 하나 만드는데 1분 만에 딱 뚝딱 만들고 썰어 나가는데 뭐 롤 하나에 뭐 9불, 10불, 뭐 12불, 13불짜리 롤도 있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 말도 안 되게 가성비가 틀린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된장국 5개 끓이는데 쉽게 말해서 된장국 5오더가 들어와가지고 끓이는데 그러면 15분씩만 빨리 만들라고 15분씩만 따져도 1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롤은 1시간이면 6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가격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냥 10불씩만 따져봐도 된장국 5개 끓이면 50불이잖아요. 그런데 또 된장국만 주는 게 아니라 반찬도 줘야지, 뭐 김치 줘야지, 뭐 줘야지 막 3-4가지 줘야지. 근데 이 롤이라는 거 빨리 만들면 뭐 1분에 하나씩 만들어갖고 1시간이면 60개는 아니겠지만 50개만 만든다고 해도 10불씩만 따져도 500불이지. 이건 50불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이 4명이서 만든다고 해봐요. 1000개가 만들어진다는 게 충분히 가능한 숫자예요. 그럼 돈이 매출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나는 내가 한식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 와갖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잡혀가가지고 아시아 사람들 인식이 박혀가지고 한식당에 가면 음식 같은 거 다 주고 반찬도 무한 리필로 주기 때문에 다 먹으면 또 달라면 또 주고 다 먹으면 또 말라면 또 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돈 받고 어떤 데는 이제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돈 받고 주는 데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다른 주 어떤 데는. 그런데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 돈 받고 주기에는 이 손님들이 아예 그냥 이제 원래 그렇게 주다 보니까 돈 받고 받으면 손님 다 떨어지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리필하고 또 주고 이러다 보니까 손도 많이 가지, 시간도 오래 걸리지, 손님들한테 막 반찬도 막 계속 갖다 줘야지. 이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제 생각에는. 많이 팔긴 팔아도
아, 이게 얼마나 남을까 싶기도 한 거예요. 장사를 지금 하는 게 먹고 살려고 어떻게든 조금 그래도 마진을 적당히 남기고 하려고 했는데, 이 스시하고는, 이 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뚝딱뚝딱 뭐 몇십 개씩 롤은 만들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원래 미국 와서 한식당을 차려서 한식을 배워서 한식당을 차리려고 했는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뭐 스시하고 니기리도 많이 먹고, 사람들이 초밥도 많이 먹고, 뭐 이제 사시미 이런 회도 많이 먹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또 사람들이 롤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입맛을 들여가지고 초밥도 많이 시키고 이제 이런 회도 많이 시키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아, 안 되겠다, 계획을 바꿔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가성비가 너무 안 되니까요. 너무나도 한식당을 차리고 싶었는데, 한식당 가서 일해보니까 손이 너무나도 많이 가고, 그런다고 또 사람을 구하기도 또 힘들었어요. 왜냐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인분들이 계시니까, 한식 하시는 분들 뭔 일 있어하고 그만두시고 하면 이렇게 또 사람을 구할 수가 있지만, 아리조나에 한식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뭐 멕시코 친구들이든 백인 친구들이든 이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얘네들은 한식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인을 시켜도 트레인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우리가 제육볶음 같은 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제육볶음은 이제 볶다가 약간 졸여가지고 볶아가지고 약간 타지는 않았지만 탄 것처럼 비슷하게 약간 좀 뭔가 그 고추장이 이렇게 막 어울리고, 그 색깔에 그 볶는 시간이 있고, 딱 그 뭐 오징어 볶음이나 뭐 제육볶음 이렇게 막 볶음 같은 경우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쟤네들이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제육볶음 같은 거 미리 이렇게 재워놓고 포션을 해가지고 1인분씩 포션을 해가지고,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냉장고에,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냉장을 풀어놓고 그걸 갖다가 볶을 때마다 하나씩 넣고 볶는데, 이 친구들이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걸 몽땅 꺼내놓고 이제 다 녹아있는 상태에서 오늘 다 못 판 걸 또 내일 파니까, 냉동에 있는 걸 와가지고 또 녹여놓으니까 그걸 또 다음날 파니까, 그걸 다음날 볶으면 돼지고기 잡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얘네들 웬만하면 돼지고기 잡내 나도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원래 돼지고기 맛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한국 분들 딱 먹으면 바로 알죠. 아, 이거 잡내 나네, 이거 오래된 고기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나도 교육시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그걸 아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음에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걸 아는데, 한국 셰프가 아닌 다른 셰프들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을 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 갑자기 그만둬 버리면 주인이 자기가 직접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식 하시는 분들은 그 사장님들이 한식 요리를 거의 다 직접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시겠어요, 일주일 내내. 진짜 한식 하시는 분들 대단하세요. 근데 이제 스시 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무나 데려다가 트레인 시키면 돼요. 김밥 많은 거 아무나 하잖아요. 그리고 김밥 말아놓고 나서 막 소스로 범벅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맛의 차이도 많이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친구들이 봤을 때 멕시카 친구가 만들든 일본 사람이 만들든 제가 만들든 누가 만들든 거의 맛 비슷하다고 봐요. 그걸 구별하는 사람은 있기는 있죠.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가성비 때문에 일식이라도 하긴 좀 그렇지만 이게 롤집을 하게 됐고, 지금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운이 좋아가지고 장사가 많이 잘 되기보다도 그냥 평범하게 유지는 하고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냥 하고 있을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 꿈이, 한식을 하고 싶은 꿈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리조나에서는 반찬이고 막 뭐고 달란 사람들도 너무 많고, 막 무한리필이다시피 마찬가지고, 한식 하시는 분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뭐 주인이 막 일주일 내내 막 죽으라고 막 해야 하는 거니까 너무 그게 또 힘든 일이라서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한식이 세계화되어야 한다. 이제 그게 미국 와서 제가 좀 느꼈어요. 한식도 좀 고급화 시켜가지고, 이게 솔직히 말하면 반찬도 이렇게 막 무한리필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된장찌개 8불 파는데 반찬을 막 어떤 사람, 미국 사람들 막 3번, 4번, 5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8불짜리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한 번밖에 안 준다, 2번 달라고 하면 돈 받는다 하면
원래부터 그렇게 막 한국 반찬은 막 무한으로 준다는 그게 개념이 있어가지고 또 막 엄청나게 싫어하고 요즘은 리뷰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리뷰에다가 이상한 리뷰 남기고 막 그래요. 가게 손이 떨어지고 참 장사가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어떻게 뭐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모르겠지만 한식도 중국 음식처럼 약간 테이크아웃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판다 익스프레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볶음밥 좀 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 요거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테이크아웃 방식으로 빨리 먹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그래도 많이 사장님들도 좀 덜 힘들고 돈도 좀 되고 손해 좀 덜 보시고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도 들기는 해요. 아니면 그냥 아예 고급화로 가서 반찬도 무한으로 주든 된장국 한 15불 20불씩 막 받고 이렇게 팔던가요. 그렇지 않고 8불 9불 받고 막 반찬 이렇게 막 다 주고 하면 아유 사장님이 힘든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한식을 하고 싶고 좀 그런 건 있는데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롤집을 운영하게 됐고 또 어떻게 하다가 제가 자영업을 하게 됐고 이런 얘기를 한식하고 제가 또 지금 롤집을 하고 있는데 롤집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또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뷰아빠 제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